예, 민주당 한정혜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2012년 회계연도 감사원 결산 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 현황 중에서 2013년 현재 2012년 건에 대해서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뭐 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2012년 회계연도 이전에 변상 판정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미처리된 사항이 125건에 금액으로는 약 2,200억 정도 해당되는데요. 2012년 감사 결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액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죠? 좀 확인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와 계시죠? 예,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2004년 것도 있던데요. 예.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행이? 변상 판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변상 책임의 유무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행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 대상 기관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무제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분 집행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집행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원으로서도 독려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 예산 심사 전까지 그 결과를 확인을 의원실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있었던 질의 중에 하나, 새누리당 쪽에서 저희 그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2회의 법인세 감세, 오히려 부자 감세가 더 크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정부 10년간 제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인세 감세 법안은 국민의 정부에서 한 번, 참여정부에서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과 2003년입니다. 다 16대 국회기간 중인데요. 문제는 10년간 법인세 감세 법안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입법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면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보시면 과연 국회의 과반을 한나라당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게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자감세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시작은 한나라당에서 했다는 걸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에도 계속된 질문이었는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과 NLN 관련 의혹과 관련돼서 혼란과 대립이 우리 사회에 있다,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실종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거의 검찰 조사가 완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관련자들을 다 소환해서 조사가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참고인으로 문재인 의원을 소환을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하나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7월 초에 우리 당에서 김무성, 권영세, 정문원 이 세 의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볼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계시죠? 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소환을 받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소환이 됐나요?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당사자인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당시 박근혜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고, 그리고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그게 국가기록원에는 대통령 기록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정원에 보관 중인 공공비밀 기록물이었는데 어떻게 민간인이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들고 흐느끼면서 읽을 수 있었는지, 이건 왜 빨리 조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전공로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일조적으로 수사를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검찰에 고소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일거에 들어가시면서 왜 이미 고소고발한 지 한참이 됐는데도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더딥니까? 수사의 방법이나 시기에 관해서는 검찰이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엄정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불편부당하게 모든 수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은 우선 처리되고 어떤 것은 정권 차원에서 먼저 되고 하는 것이 없게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 제가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엄정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정원 그 대선 개입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리께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바로 전 질문에서요. 잘못된 것이 100으로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거나 또는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국방부도 그렇고 보훈처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제 말의 뜻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총리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시는지를 그러면 정확히 좀 짚어가면서 발언을 하십시오. 제가 발언하시는 것을 다 받아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해온 기조가 그겁니다. 진실을 지금 규명을 하고 있으니. 진실을 규명하는데 일단 잘못된 점이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점이 나타나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보는 게 수사인데 그 있어서 하는 게 제가 그런 단정된 결론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검찰에서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이러고 있는데 무고죄로라도 고발을 하셔야죠. 고소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수사 단서가 있으면 여러 가지 경우에 단서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잘못은 정부는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산하에 있는 밝혀지면 심리전단의 직원들이 네. 어떤 방식이건 그것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해악을 끼쳤을 경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그게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정부가 되겠지요. 그게 잘못을 지금 가리고 있는 중인데 자꾸 사과를 하라고 하면 그건 좀 순서가 자, 그러면 하나만 제가 네. 물어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한 교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지키자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종북이다. 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수사적인 거라 가지고 말씀을 못 하겠죠? 아니요, 그거는 수사 중. 이런 것들이 댓글로, 트윗으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은 남북 기본 합의서의 바탕 하에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약속 아닙니까? 이것을 입에만 붙여도 종북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회수, 전작권 관련해서 우리는 입에도 말도 못합니까? 말만 하면 그냥 종북이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말만 하면 종북으로 휘몰아치는데 이거 뭡니까? 국민들 입에 재갈 물리는 거잖아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는 그런 사회가 그게 살아있는 사회입니까? 죽어가는 사회이지. 죽어가는 사회에서 무슨 창조 경제가 나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사과를 하시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분란이 있는 것을 이렇게 사회가 시끄러운 걸 어떻게든지 봉합을 하고 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리의 태도를 보세요. 며칠 전에 폐기물 처리장 나주에서 발견된 미이라의 상태로 발견된 시신이 국가보훈처가 관리해야 되는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증후군으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던 60대 어르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가 안보교육 같은 거 할 게 아니라 이런 분들 보살펴야죠. 보훈처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돼야 됩니다. 보훈처의 원래 목적, 국정원의 원래 목적, 국방부의 원래 목적에 충실하세요. 우리 국민들은
두 번 다시 노크 기순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입에 재갈 물리는 일, 인터넷에서 아무 글도 못 쓰게 하는 거, 그거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나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총리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통합 100%를 원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에 적합한 길인지 고민해봐 주십시오. 적합한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자 하는 것도 국무총리의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역할을 하겠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자, 자료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남지도 않았네요. 34만 개 일자리, 40조 생산 유발 효과. 이거 뭡니까? 4대강입니다. 34만 개 일자리, 40조 이루어졌습니까? 총리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진상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 조사평가위원회 제가 명단도 보고 있는데요. 조사평가위원회 명단, 이 사람들 가지고 제대로 진상조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진상조사위원회 무슨 기본 경비나 여비 외에는 현장조사나 연구를 위한 용역비 등 뭐 돈이 책정된 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만 되어 있지. 위원장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다 위원회에 맡겨놓으셨다 그러는데,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4조가 더 들어갔다라고, 그것도 조사평가위원회. 그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 꾸리시든지, 담합이 이루어졌는지, 돈이 추가가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가를 시키시든지, 이 구조를 가지고 무슨 예산도 하나 없고 자료 요구하면 국토부가 협조합니까? 감사원도 감사 겨우 했는데. 위원 선임은 객관적으로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고, 지금 처음에 그 뭐 여야 간 찬반 간 동수하고 중립을 하느냐, 그래 하면 중립으로만 하느냐 하고 하다가 각계에서 참여해 달라고 했지만 거부하는 쪽도 있고 해가지고 중립으로 하자고 해서 최대한 중립을 지켜서 했고, 조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위원장분이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뒀고, 나머지 지금 위원장 없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체제로 일단은 하자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은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총리께서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면 그것으로 다 끝을 내겠다고 하시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돈이 추가된 입찰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비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마치 조사평가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많이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뭐 어떤 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이 계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